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대중의 공포를 틈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특정 자산을 쓸어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점 대비 무려 60%나 할인된 가격에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남김없이 주워 담으며 심지어 울경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 은행들이 남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바로 그 자산. 네, 바로 XRP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알파 스캐너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한 찌라시나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최근 폭로된 월스트리트 내부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거대한 금융의 지각 변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숨겨진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드릴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전통의 강호이자 거대 자산 운용사인 티로프라이스의 적극적 관리형 암호화폐 ITF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규정 변경과 함께 마침내 SEC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액 자산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는 대충 알지만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수많은 코인들의 생태계와 스테이킹 구조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든요. 수백 시간을 들여서 겨우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비중을 채우느니 차라리 검증된 대형 운용사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티로프라이스나 GSR 같은 거대 자본들이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알아서 유망한 자산을 골라주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공식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함께 XRP가 아주 당당하게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구색 맞추기 용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정된 비율을 보면 월스트리트가 XRP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해당 인덱스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41%, 이더리움이 1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XRP가 무려 11.42%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가 3.46%, 솔라나가 8.66%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파격적인 대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과 XRP의 실제 시가총액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 11%가 넘는 비중은 기관들이 XRP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기정사실화하고 선제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수록 포트폴리오 내에서 XRP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이더리움을 턱 밑까지 추격하거나 심지어 추월할 가능성마저 농후하게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최근 6월 시장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온갖 악재와 변동성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시장을 바라보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XRP 현물 ETF 시장의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자금은 지속적으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 내 ITF의 락업, 즉 묶여있던 XRP 수량이 8억 4,700만 개 수준이었는데 무서운 속도로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현재 9억 2,300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조만간 미국 내에서만 10억 개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 밖의 글로벌 기관 상품들의 예치된 물량까지 전부 합치면 이미 12억 개에서 13억 개를 가볍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두려움에 떨며 던지고 있는데 기관들의 거대한 금고에는 XRP가 산더미처럼 쌓인 채로 자물쇠가 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스트리트라는 거대 포식자들의 짐승 같은 본능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데요. 단 하루 동안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비트와이즈가 500만 달러, 프랭클린 템플턴이 245만 달러, 카나리 캐피탈이 92만 8천 달러 등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XRP를 쓸어 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기관들은 1달러 13센트, 심지어 2달러 40센트에서 50센트 부근에서도 XRP를 매집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려 고점 대비 60% 이상 저렴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역대급 박앤세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소매 투자자들이 가격을 한탄하며 패닉셀링을 던질 때 스마트 머니는 뒤에서 입맛을 다시며 그 물량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쯤에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 하나를 꽤 맞춰 보겠습니다. 무려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할경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객 자산을 굴리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절대 강자, 모건 스탠리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들은 자그마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자산운용 부문의 핵심 인재였던 에이미 올덴버그를 디지털 자산 전략 부문의 총괄 책임자로 정격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가 가지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소매 금융을 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초고액 자산가들과 기업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부문이 그들의 진짜 무기인데요. 에이미 올덴버그가 이 두 거대한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여 일경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기관과의 비공개 미팅에서 단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같은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혁신과 자산 토큰화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공식적으로 모든 암호화폐는 동일하지 않다며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를 그저 도박판의 코인 쪼가리로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이 자산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에이미 올덴버그는 사모기관 미팅에서 전 세계의 막대한 가치를 1초 만에, 그것도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결제 인프라로서 XRP가 가진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의 주제는 단순한 코인 가격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망의 혈관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 토큰화의 혁명이 가장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곳은 놀랍게도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신흥국 시장입니다. 에이미 올덴버그의 최근 행보를 추적해보면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거대 신흥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느리고 무거운 전통 금융 인프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취약했다는 겁니다. 즉 전통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모바일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완전한 디지털 금융으로 즉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지폐 구경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규제에 극도로 민감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조차도 이 오프쇼어링 문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토큰화와 블록체인 도입에 사활을 걸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가치 이동의 중심에 왜 XRP가 서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모건 스탠리의 공식 리서치 보고서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리플의 결제망을 가리켜 낡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완벽하게 대체할 선도적인 대안이라고 대놓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 먹으며 오류와 사기에 취약한 낡은 스위프트망을 과연 21세기 모바일 시대에 계속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수초 만에 정산이 끝나는 압도적인 속도,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투명성을 무기로 내세우며 XRP를 글로벌 결제의 완벽한 브릿지 자산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독점되어 온 글로벌 송금 시장의 권력을 탈취하는 혁명적인 핀테크 인프라의 핵심 가치를 선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폭발적인 기폭제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리플과 SEC의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만천에 드러났었죠. 바로 리플이 물밑에서 미국의 수많은 핵심 금융기관, 대형 은행들과 이미 1,700개 이상의 파트너십과 비밀 유지 계약, 즉 NDA를 맺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거대한 은행들이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언제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규제 리스크의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SEC를 둘러싼 지형이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가 확립되는 순간 2,700개의 봉인된 계약서들이 일제히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단순한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은행의 시스템에서 XRP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진정한 상용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 폭발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진짜 핵심은 바로 시장의 스케일입니다. 모건 스탠리나 이트레이드 같은 공룡들이 XRP 현물 상품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무려 500조 달러에서 최대 환경원 단위의 전통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타는 거대한 실물 자산 토큰화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기관들이 가장 탐내는 최우선 타겟은 이미 솔라나와 XRP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수천조 원, 수경 원의 막대한 유동성이 매일같이 XRP 레저를 통해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면 과연 XRP의 가격을 지금처럼 1달러 밑에서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들이 기대하는 XRP의 적정 가치는 3자리 혹은 4자릿수 이상의 기하급수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자본의 이동과 인프라 혁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은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역사적인 부의 편승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